밥을 먹고 찍으면 좀 끊어지는. 아이고, 일정 너무 또. 야, 완전히. 어? 이쪽으로 오세요. 아니 어떻게 시간 되셨어요? 도망갔지요 그냥. 지금 오는데 메시지 또 계속 오는 거야. 가지 말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이씨 모르겠다. 난 소주 먹을래. 예예. 이거 좀 따로 저거 잡느라고. 난 원래 막걸리 못 먹어. 우리 지우 씨가 바빠지셔서 시간 땡기는 거야. 아, 괜찮아. 다 반찬이 다 있는 거니까. 나는 그게 됐어. 아유. 막걸리를 앉으세요 일단. 이쪽 오시. 여성 오랜만이다. 죄송합니다. 잘 지내셨죠? 예. 나는 내일 회의했어요. 5년 만에 건강검진 하는데 먹지 말았는데 그래도 막걸리 한 잔 괜찮을까? 그러면 그 정도. 나 진짜 5년 만에 한술 많은데. 저거 음료수 드세요. 아 그래 주세요. 아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술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이거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그래 내가 나중에 폭 넣을게. 나만 술 먹었다고. 음료수. 시원하지가 않아. 음료수를 소주잔에다가. 아 이게 뭐야? 진짜 맛있는 거구나. 제가 또 금방 만들었죠. 아이고. 밥을 주지 마 이거만 먹어. 그래서 저녁밥 안 먹기 운동해라. 그냥 음료수 하나 주세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감자 하나 주세요. 이 저녁에 이 추석에서 뵌 거 두 분이 하시는 거는 오래간만이시죠? 그렇죠. 뭐 행사장에서는 예. 자주 뵈도. 예. 우리끼리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비 오는 날 이제 한 달 들어오는 것 같아. 일단 회기 끝나면 하면 합시다. 네. 누가 사? 기지. 누가 살? 제가 거야? 살게요. 기재위가 사야지. 원래 심판 보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기재위가 돈이 있기 때문에 아, 기재위가 내가 사야 살게. 돼. 아니 술 안 드시면 식사 드릴까? 아니요. 이거 뭐야? 꼼장어야 뭐야? 제육. 야 꼼장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 맛있어요. 꼼장 이렇게 하면. 들어오시라 하죠. 저 직원들 저 안쪽에다가 해놨어요. 아직 안. 네, 뭐 소주잔 3개 하고. 아 우리 참 소주잔? 막걸리 안 드셔? 씨. 계속 하고 있어요. 음료수 하나 겁니다. 전대 뭐 이것저것 선거 패배 뭐 그래갖고 이건 나 도망 한참 오고 있는데 메시지 오는가 가만 안 돼. 자리 좀 뜨지 말아달라. 서경환 의원은 지금 전대장 일단 포기했고. 기사 그렇게 나왔던데? 아 그럼 그렇군요. 아 인물이 없어서 국민들은 싫어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도청이 받았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갖고 계시는데 예. 나는 나중에 진하게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 길은 또 왜 안 들어와? 취재서 써야 되고. 들어오시라 하죠. 그렇게 남겨? 아니, 또 혹시 몰라가지고. 아니 반잔도 남기는 게 아니라 난 항상 이렇게 주고 이렇게 받아. 앉아 드셔보세요. 금방 해드릴게요. 금방 다 돼 있으니까. 음식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왜 소들? 저희도 그 먹으러 왔어요. 빨리 오시죠. 소품도 아닌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소품 갖고 대야 하냐? 좀 짜지 않아? 괜찮아요. 약간 좋은데? 아니 좀 넣을까? 짜면 못 써. 너무 급해가지고.
요청하면 자리 뜨지 마라. 이천 대표 받진 않았고. 이거 제가 다 심어서 한 거야. 당황스럽다. 해봐요. 드셔봐요. 열무도. 14년 전에 당대표셨거든. 저희요?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스럽다. 이것도 이렇게 뚝뚝 띄어서 드세요. 이게 커야 맛있어. 이거는. 이렇게. 자, 이제 이거 안에 준비해. 천 대표 받으면 그냥 얘기를 내버리는 거예요. 뭘 해결돼요? 다 선거회의지. 아, 뭐 그쪽도 뭐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뿐이 없다며. 운행 선배 안 나가나? 아, 전화하는데 안 나가나? 아침 내가 우연히 방송 들었는데 라디오 좀 재는 것 같은데. 운행 선배 그건 어디가 조금 나가지 쉬고 나가고. 무슨 뭐그 의원총회 안 가신 부분들이 뭐 오늘 이 자다면인데 오신 걸로 상상 충분히 되시게끔 제가 잘 만들어서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그 좌석에서 한다는 게 시도도 안 해봤었고 시도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좀 그런 우려도 있는데 가식을 좀 벗어 던져버리자는 것이 사실 이번 토크의 주제였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남자들은 또 이제 술 한 잔을 또 걸쳐야 또 이제 편안한 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까지 배려를 해주시고 이건 감사합니다. 우리 둘이 그래 내가 나중에 폭 넣을게. 나만 술 먹었다고? 음료수 시원하지가 않아. 음료수를 소주잔에다가 야 이게 뭐야? 진짜 맛있는 거네. 제가 또 금방 만들었죠. 아유 또 밥은 주지 마 이거만 먹을게. 요새 저녁밥 안 먹기 운동해 나. 나는 음료수 하나 줘, 사이다 하나 줘. 네, 뭐 소주잔 3개 하고 아 우리 이청 씨 막걸리 안 드시? 계속 하고 있어요. 뭐 룰을 안 지키게. 음료수 하나 음료 따야 아, 전대 뭐 이것저것 선거 패배 뭐 그래갖고 지금 나 도망 한참 오고 있는데 메시지 오는가 가만 안 둬. 자리 좀 뜨지 말아달라고. 최경환 의원은 지금 전대는 일단 포기했고. 기사 그렇게 나왔던데? 아 그럼 좋죠. 아 인물이 없어서 국민들은 싫어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조청이 받았어요? 어저께 이제 우리가 방송을 맞지 않나요? 했는데 아 예. 미안하면 나중에 진하게 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국일인 또 왜 안 들어? 이제 취했어요 그래도. 들어오시라 하지 마죠. 그렇게 남겨? 아니 또 혹시 몰라가지고 아니 반잔도 남기는 거야. 난 항상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받아. 앉아 드셔보세요. 간단하실래요? 이 저녁에 이 주석에서 뵌 거 두 분이 하시는 거는 오래간만이시죠? 그렇죠. 행사장에서는 네. 뭐 자주 뵈도 네, 그렇죠. 우리끼리 술을 한 잔 먹었는데 비 오는 날 이제 한 달도 넘은 것 같아. 일단 회기 끝나면 한잔 합시다. 누가 먼저 사? DJ 누가 살? 제가 살게요. 기재위가 사야지. 원래 심판 보는 사람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기재위가 돈이 있기 때문에 맞아, 기재위가 내가 사야 살게. 돼. 아니 술 안 드시면 식사 드릴까? 아니야. 이건 뭐야? 꼼장어야 뭐야? 제육. 야 꼼장어 이렇게 하니까 진짜 맛있더라. 맛있어요. 꼼장 그렇게 하면. 들어오시라 하지 마죠. 아 저 직원들 저 안쪽에다 해놨어요. 아직 안. 그 안에 금방 드세요. 해드릴게요. 금방 다 돼 있으니까. 음식솜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왜 왔어들? 저희도 이거 먹으러 왔어요. 소품도 아닌 짜지 않아요?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같이 소품 잡도 돼요 그냥. 좀 짜지 않아? 아 괜찮아요. 약간 저긴데. 좀 넣을까? 짜면 못 써. 너무 급해가지고. 요청하면 자리 뜨지 마라 하겠네. 조천 대표 받진 않았고요. 이거 제가 다 심어서 한 거야. 당황스럽다.
해봐요. 드셔봐요. 열무도. 14년 전에 당대표셨거든. 서현?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스럽다. 이것도 이렇게 뚝뚝 띄어서 드세요. 이렇게 커야 맛있어. 이거는 이렇게 뚝뚝해야. 자, 이제 이거 서대표가 받으면 그냥 해결돼버리는 거예요. 뭘 해결돼요? 다 선거이지. 나와서 뭐 그쪽도 뭐 송영길, 추미애 두 사람뿐이 없다며요. 원행 선배 안 나가나? 아, 전화하는데 안 나가네. 아침 내가 우연히 방송 들었는데 라디오 좀 재는 것 같은데. 원행 선배 거긴 어제가 조금 대가지 피곤하나. 어쨌든 그 의원총회 안 가신 부분들이 뭐 오늘 이 자다면인데 오신 걸로 상사가 충분히 되시게끔 제가 잘 만들어서 보도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그 의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그 좌석에서 한다는 게 시도도 안 해봤었고 또 시도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독자들이나 시민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좀 그런 우려도 있는데 가식을 좀 벗어 던져버리자는 것이 사실 이번 그 토크의 사실 그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하게 근데 남자들은 또 이제 술 한 잔을 또 걸쳐야 또 이제 편안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 홍 의원님이 숨기는 거 없으시는 분이니까 그거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나 많이 숨겨. 나도 이제 정치인 됐어. 이제 2년 다 돼라. 재선은 뭐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는데 그 소리 어디서 들었지? 나 오늘 처음 들었어. 제가 한 말이에요. 아니 안상수 의원이 오늘 의원총회에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요? 나 처음 들었어. 재선은 신이 내리는 거라고. 초선이야 그냥 원래 맞아. 보궐은 참 보궐. 아 재선이 아니고 보궐. 좀 더 끓여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저 한 번은 끓였는데 이 문어 같은 거는 좀 일찍 먹어야 되니까 여기서 식사는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드렸어요? 음식 잘 하시죠? 이게 지금 사장님이 아주 손맛이 있으셔서 맛있던데요? 예. 한강 민물장어가 드디어 어저께 잡혔다는데? 저 한타 저기서요? 한강? 전류리에서? 아니 전류에서 잡았는지 하여튼 그물 쳐갖고 해운이가 잡았다는데. 옛날에는 그거 첫 번째 잡히는 거는 사단장하고 국회의원하고 군수하고 준 거야. 지금은요? 지금 그런 게 없어. 뭐 한당 장어. 자연산 장어 잡히면 이제 귀하신 분들 지역에 이제 어른들 드린다는 그 말씀하시는 거죠? 엄청 거기에는 이런데. 맛이 달라. 그거 먹다가는 진짜 입맛 버려갖고 그날 그거 먹고 그 다음날 야 15세 이하는 들으면 안 되는 얘기죠? 아니 맛이 다르다니까. 효과를 얘기하지 효능을 얘기하지 말고 맛을 얘기한다니까. 의원님 지금 자제분이 어떻게 되세요? 일남일녀? 아니 난 외국한 사람인데. 삼남매? 일남이녀. 김 의원님도 자녀분 중에 따님 계시죠? 저는 일남. 일남이녀, 장녀시고 가족관계는 아주 다들 유복하시네요. 근데 우리도 저거 우리가 셋을 낳는데도 우리 사람 지금도 그 얘기야. 아들을 하나 더 낳아줬어야 된다. 형제가 있어야 유지가 되고. 나를 보더니 그래. 나 우리 경호하고 나하고 둘이 형제가 의리가 좋잖아. 네, 그럼 우리 좋은 건 알죠. 네. 그거 보고 중요하죠. 나도 애 하나만 나올라 했는데 형제가 없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사이가 다들 좋죠? 자제분들은 안 싸워요? 우리였거든. 잘할 때도 안 써.
이렇게 보면은 우리 홍 의원님은 굉장히 프리하게 놔줬을 것 같아. 그리고 김 의원님은 좀 엄하게 키우셨을 것 같은데 아니야, 나 역발상 생각하면 또 반대이실 것 같아. 아니야, 두 나 분이. 그리고 뭐고 네. 나는 진짜 애들 잘하는데 아무것도 들여다보지 못해. 사업한다고 사업을 너무 어렵게 해가지고 사업 50 될 때까지 나는 진짜 어려운 고비만 넘겼으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이면 어디 데리고 놀러 야외를 가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맨날 토요일 일요일이면 우리 아이들은 김포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온 거야. 그 기억뿐이 없대. 그 지금은 이제 국회의원 돼서 재선 의원이 돼서 더 바빠지셨는데 지금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걔들이 내가 놀자면 싫어해. 지금은 완전히 성장을 걔들이, 했으니까. 아 지금보다 시집 가려고 그랬는데 올해 시집 가는데 올 10월달에 시집 가는데. 올 10월이. 공연 사업한다고 애들 못 돌봤는데 저는 사회활동으로 정치한다고 못 돌봤어요. 지금 자녀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국회의원 되신 거에 대해서 뭐 오랫동안 또 정계나 또 관계에 계셨으니까 또 크게 뭐 새롭지는 않겠네요. 그러긴 한데 그래도 못해봤던 국회의원 한다고 축하하고 그랬죠. 네. 우리 애들은 진짜 내가 사회활 농민의 뭐 지역운동, 지역언론운동 이런 거 하면서 계속 돌아다니고 그래가지고 우리 딸은 나은 지 일주일 뒤에 봤고 아들은 하루 뒤에 봤어요. 이리 와. 이리 와. 한 잔을 보다. 여행 오시기 전에 막걸리 먹었어요. 일로 와. 일로 한 잔 받으세요. 일로 와. 우리 카메라 감독님 한 잔 받으세요. 나는 보세요. 허튼 소리 하고 있어. 이 찌개에 물 좀 더 좀 부어주셔야 되는데? 네. 아니면 끄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맛이 없고. 아 좋잖아. 의리 있게. 우리 두 잔에 한 잔씩 줄게. 카메라에도 이상하게 잡혀요. 너 고정하나 뭐? 뭐야 이거? 흔들립니다. 그러면 10월에 날 잡았다고요? 네. 10월 5일인가 8일인가. 사육감은 부산 사나이. 고향이 부산인데. 중매했어요, 연애했어요. 걔네들 연애했지. 그러니까 반대 안 하고 그냥 그 친구를 그냥 사유로 맞이하시는 거예요? 연애하는 거. 뭘 반대해요. 뭐. 이게 결혼은 둘이 운명적으로 좋아해. 억지로 그걸 부모가 방향을 예를 들어서 튼다든지 하면은 다 안 좋더라고. 우리 연하면 되죠. 그리고 원망 들어. 선택은 네가 하고 책임도 네가 지는 거지. 어쨌든 결혼에 대해서는 좀 진보 쪽이신 거네요. 난 내가 그랬으니까. 김 의원님도 연애 결혼하셨어요? 예, 저도 한 10년 사귀죠. 캠퍼스 커플 아니. 사회 나와서 오늘 어쨌든 뭐 국회 일정이 바쁘신데 이런 거는 해서 이제 한 사귀는 10년 사귀었는데 네. 만나는 건 총 한 30배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기간만 길고 1년에 한 3번, 2번 이런 정도. 2년이 되려니까 한 10년 내내 보면 내 30 집사람 28에 결혼했는데 이게 10년 됐다니까 집사람이 고3 때쯤 알았거든요. 그 이번에 그 상임위 배정을 보니까 우리 김 의원님께서는 기재위로 가시고 또 안행위로 홍 의원님 안행위로 가셨는데 뭐 특별하게 뭐 배정된 이유가 있어요? 아니면 또 그쪽에 상임위 가셔서 뭐 특별히 활동하고 준비하고 계신 그 지역 일들이 좀 있으신지? 그 지역구 사업을 좀 하려고 국토위를 가려고 했는데 경쟁이 많아서 그 선배로서 내가 또 제일 또 선배더라고. 그래서 내 지역은 대신 챙겨주기로 하고 내가 양보를 해서
안행이가 교부금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잘하셨어. 예. 기재 이쪽도 교부금이 좀 많지 않아요? 여부는 없고 계산 넣을 때 좀 다른 장이보다는 유리한 면이 좀 있어. 이번에 보니까 저기 도로 쪽에 마금보 쪽 도로에 7억 교부금 확보하시고 이번에 또 고촌에 또 체육관 짓는데 7억 확보하셨더라고요. 두 분이. 이게 뭐 홍 의원님은 안행이라고 아마 배정했었고 저는 이제 전직 뭐 행사부 출신이라고 좀 내려주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아니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7억 원씩 또 확보를 하시니까 20대가 개원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래도 지역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쁜 소식이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기대들을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뭐 어쨌든 전반기에는 뭐 그쪽에서 기재위하고 안행위에서 두 분 다 그냥 활동하시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좀 역할을 좀 하시는 걸로 저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김 의원님이 예. 계셔서 난 든든하고 또 김 의원님은 또 저하고 같은 연배니까 친구처럼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지만 여야 떠나서 안배는 잘 돼 있다. 서로 보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장님이. 예, 그래서 저희들이 봐도 좀 잘 교류가 되실 것 같고 또 사실 그 교류를 해야 되고 예, 보궐 때 뭐 경쟁을 하셨지만 지금 이제 선거가 나뉘어서 또 두 분이 관계 좋은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두 분이 국회 나란히 입성을 하셔서 재선 의원이시고 또 한때는 또 잠룡 의원이셨는데 어떤 보기가 아주 굉장히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그런 점을 좀 잘 홍보를 해줍니다. 선거는 어차피 상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선여 경쟁하는 거예요. 끝나고 나면 또 뭐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해야지. 서로에 대한 호감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두 분이. 김 의원님은 홍 의원님에 대한 호감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우리 홍 의원님도 굉장히 그 호감을 많이 나타내시는 편이신데. 내가 볼 때 이제 홍 의원께서는 사업을 했잖아요. 예. 근데 워낙 감각이 사업도 역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업도 성공하셨는데 정치도 크게 성공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우리 쪽에 좀 하시고 아니 이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시더라고요. 홍 이 빨리 이렇게 전환되기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순발력이 좀 있으시고. 검사장 출신들이 정치인으로 변신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경찰청장, 육군 스타들 출신 그런 사람들 중에 굉장히 대중하고 친화력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빠르게 정치인으로 뭐라 그러냐 변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좋은 의미로. 근데 홍 의원은 비즈니스하고 정치가 같은 게 많잖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그러니까 아주 뭐 정치를 비즈니스를 잘한 성공한 분이라서 그런지 정치도 굉장히 감각이 뛰어나서 잘하시네요. 보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두 분 다 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지금 입지전적으로 지금의 위치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잘 통하시고 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김 의원님이 말씀 안 드려도 워낙 옷고까지 치르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역 문제로 좀 돌아오면은 지금 풍무동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지역에서 지금 장례시장 문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도시 쪽에서는 그 직선화 문제 가지고 한동안 좀 시끄러웠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좀 해결이 잘 됐다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좀 풍무동 그 장례시장에 대한 뭐 의원님 입장이나 그다음에 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다음에 신도시 내에 좀 또 갈등이 봉합됐다고는 하지만 신도시 내 또 현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뭐 따로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한 말씀 해주시죠. 먼저 우리 홍 의원님 먼저 말씀 해주시죠. 아까 우리 김 의원께서 내가 이제 정치적인 센스가 좀 있는 것 같다, 좀 재능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내가 부러운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우리 김 의원께서 나보다도 정치인 뭐 대선배시고 또 큰 정치 하셨죠. 근데 내가 이제 배워야 될 점이기도 하고 또 내가 정말 좋게 생각하는 지점이 뭐가 있냐면 되게 솔직하다. 그리고 정치를 장관도 하고 또 도지사도 하신 분답지 않게 되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다.
초탈하거나 그런 게 아마 앞으로 큰 정치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을 아예 타고난 분이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정치하고 똑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저는 뭐 정치를 오래 할 생각도 없고 또 오래 할 것 같지도 못하는데 그럴 기회를 가질 것 같지도 않은데 어쨌든 이런 분들이 우리 김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거는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해서 내가 이거 나중에 가면 묻혀 이 얘기 할 시간이었어. 그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그 신도시 안에 내부 문제는 장기동과 비장기동의 문제가 하나 있고 그리고 전체의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교통 문제는. 근데 그거는 우리 시장님이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 또 엄격하게 얘기하면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아요. 우리가 서울시하고 좀 중재해 준다든지 또 뭡니까 저 국토교통부하고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으로나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김포시가 예산 집어넣어 가지고 버스를 증차한다든지 노선을 하나 더 만든다든지 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집행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우리 두 사람은 내 지역구의 편익을 증대시켜서 뭐 우리가 유권자들 뭐 함께 그런 소탐하는 일은 아마 없을 거라고 보고요.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시장하고 대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께서도 그 부분을 참 유념을 하고 계시더라. 잘 풀릴 겁니다. 풍무동 문제는 어떻게 먼저 그 말씀을 주민들하고 대화하실 때 뭐 좀 기계적 승인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아쉬움을 좀 나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입장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여전히 홍 의원이 말씀하는 기조가 맞는 기조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에서 법령상으로는 전혀 문제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과장이 아마 전결해서 해줬는데 그게 법령상 문제가 없더라도 이제 시민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해난이 됐던 문제라 좀 더 신중했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고요. 일단 뭐 법령이 전혀 문제가 없어서 일단 허가를 내줬고 또 주민대책위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간담회 하고 그렇게 했는데 시에 건의도 했지만 시장님이 뭐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한 거라 저희들도 오히려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이제 그 장례식장을 하는데 이제 풍무동 주민들이 어떤 걱정을 하냐면 허가 사항인 장례식장도 주민들 뜻하고 좀 반하게 허가를 내줬는데 이게 낙골 땅은 허가제가 신고제라고 합니다. 신고만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걱정을 하는데 일단 낙골 땅 문제는 그 진척이 안 되는 걸로 공정을 하겠다 할 정도로 시에서 의견은 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은 여전히 좀 의심을 하고 있고 그런데 잘 조정이 될 거로 봐집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주민들 전달하고 간담회 마련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아마 뭐 시에서 공정을 한다고 그러니 그런 약속들이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그냥 장례식장은 좀 깨끗하게 잘 지으면 주변 경관하고 좀 잘 어우러지고 이러면 괜찮은 편인데 일단 장례식장이 해모시설이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해모시설은 아닌데 이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근데 그 보통 화장장 같은 경우는 주택지 잘 안 들어오니까 장례식장, 납골당, 화장장이 같이 들어오는 거는 엄청나게 저항이 있을 거고. 그건 뭐 시에서조차 먼저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그 먼저 홍 의원님 계실 때는 그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가 있어서 뭐 지역 현안들을 이제 같이도 의논들을 하고 또 이제 대안 모색도 좀 하고 그랬는데 이제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이제 같이 할 그래서 겁니다. 같이 하시기로. 하지 뭐 그건 뭐 따로따로 그래서 지역 문제는 어쨌든 뭐 정치하시는 분들이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 하시죠. 하고 정비되면 하고 뭐 각 당에 또 뭐 당 나름의
그 뭐 아침 조차 모이는 그런 건 당연히 따로 할 그 하니까 선출직 공제 협의를 하는 게 좋죠. 시장님, 도의원, 시의원 이렇게 같이 하면. 홍 의원님 생각은 그럼 뭐 제가 회장을 하던 그 협의체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을 정도죠. 유지를 못하고 지금 흐지부지 세월만 보내고 뭐 선거가 있어서 그랬긴 하지만 근데 김 의원님도 말씀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누가 회장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 전 친밀도를 높이는 게 제일 좋으니까 이제 조속한 시간 내에 다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소집하십시오. 그 연장에서 이제 한번 이제 더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김포시의회가 그 상임위 구성에 좀 난항을 좀 겪고 있는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뭐 다수당이 새누리당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을 했고 이제 상임위원장만 내일까지 시한을 두고 좀 불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선출직 공직자 협의회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지역 문제를 협의를 해서 뭐 의견을 조율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면 의회는 또 다른 입장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전에 듣기에 이제 김포당을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우리는 뭐 새누리당, 민주당 이런 것이 아니라 김포당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자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6대4가 되다 보니까 이제 5대5였으면은 이제 뭐 큰 문제 없이 이제 후반기에 양보를 해서 이제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어쨌든 뭐 정하영 전 부의장이 이제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하는 바람에 이제 그 균형이 깨졌는데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든 아니면 이제 김포의 정치인으로서 보든 지금의 김포시 의회 사태를 그래서 사태라고는 좀 표현이 좀 지나쳤고 좀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의원님도 각자 입장이 좀 다르실 텐데. 다를 겁니다. 네. 어쨌든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맞고요. 근데 대신 저는 당협위원장이라는 이 위치가요 시의회를 관여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깊숙하게 그 문제에 개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다만 새누리당이라는 프랜차이즈 속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는 제가 했어요. 해서 나온 당초의 결과가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배분 문제를 이야기하는 의장하고 뭐 이런 문제를 제안을 했던 건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한다 이런 또 당연히 이제 볼멘 시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원님들하고 이제 제가 대화를 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데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의 기저가 뭐냐? 그거는 민선 5기 때 그쪽이 다수당이라고 해서 의장, 부의장을 다 했거든요. 우리와 함께 한 번도 부의장을 주지를 않고 정하영 부의장이 2번을 연임을 해도 우리와 함께는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우리 의원들은 역사 속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중재안을 사실은 내긴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그러면 서로 간에 풀고 그리고 상임위원장 두석에 관한 문제든지 이런 문제들은 대화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안을 했더니 우리 당 의원들께서 오늘 기자회견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결과를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마 민주당 쪽은 절충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원님 입장은 어떠세요? 5년 전, 4년 전 이런 잘 모르고 기본적으로 모르고 이제 이번 선거 결과 그 이제 6차 지방 선거 결과죠. 지금 그런 어떤 이제 정하영 의원이 중도 사태에서 이제 의회 구성비가 5대5에서 6대4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게 또 민심의 반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식적으로는 의장은 당연히 다수당인 새누리가 의장을 하고 부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상임위원장 3석 중에 2석은 새누리가 하고 1석은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나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지 이런 국회 원구성을 쭉 보면 그게 대충 답이 나오는데, 그래도 뭐 큰 집이라고 하는 국회에는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시도 이제 강력의회나 기초의회가 곳곳에 파열음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쉬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오늘 그 기자회견 내용 중에 이런 사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서 뭐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그 유감을 표명하라는 게 있어서 내가 아주 당혹스럽고 놀랐는데, 이제 우리 홍철호 의원께서도 당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고, 저도 지역위원장께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원 구성에 대해서 일절 관여를 안 했어요. 오히려 뭐 자문을 구하면 아마 뭐 6대4고, 가거나는 역사를 몰랐으니까 6대4니까 뭐 그렇게 합리적으로 안 하겠냐 하고 말았고, 또 최근에 뭐 또 홍명한테 전화를 좀 하라고 홍철호 의원이 아무래도 키를 쥐고 있는 것 같으니까 위원장께서 전화를 좀 하면 좋겠다고 우리 당의 모 의원이 전화를 했길래, 그거 뭐 시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시의회 의원들이 뭐 정치 처음 하는 사람도 있고 3선도 있고 뭐 재선도 있고 또 이미 초선이라도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겁니다. 제가 보면 뭐 관여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한번 그런 제안을 정황용 의원이 했어요. 그 의장은 저쪽에서 하고 부의장을 일단 더불어가 하고 상임위원장 세석은 이제 의장 부의장 선출한 다음에 의논하자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어서 그건 뭐 그렇게 제안하는 거 받아서 또 상임위원장 협상하면 되겠죠, 그렇게 했는데, 그 내부 우리 합의 중에 방금 지적했듯이 그러면 뭐 안 된다 해가지고 한꺼번에 이 원샷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아마 해가지고 그렇게 깨진 것 같아요. 그런 게 의장 부의장 뽑아버렸고, 뭐 상임위원장은 2석을 주는 거에서 동의하는지 아니면 뭐 안 받고 그냥 안 받는 건지 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들었어요. 아니 아마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완화된 제안을 우리 시의회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께 제가 그 보완적 의견을 냈어요. 그랬으니까 아마 다시 한번 의논이 될 거라고 보고, 내가 경기도당 윤리위원장이거든요. 어저께 제가 우리 여러 군데서 지금 그 문제 갖고 야당과 당을 뭐 교차해가면서 일종의 야합을 하고 해가지고 막 해당회의가 막 나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어느 모 시의 의장과 부의장을 우리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서 제가 가장 강력한 출당 권고를 제가 어저께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것은 상식선에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그 상식선 속에 당협위원장도 같이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쇼적으로 당협위원장이 시의원들의 공천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누구누구가 하고 몇 석 주고, 이거는 맞질 않고요. 기다려주고 그리고서 결국은 매듭이 안 풀리면 그거는 지역위원장하고 당협위원장이 정치적으로 그건 풀어야 될 문제지, 그거를 초기 단계에서 당협위원장이 시의회의 그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그 개입하는 거는 난 기본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김두관 의원께서도 말씀 주셨잖아요. 전화하기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전화하라고 하더니 안 했어요. 네, 그럼 우리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주는데 이제 그 임계점이 어디냐, 그건 이제 우리가 봐야지. 그래서 거의 임계점이 왔다고 보고 아마 풀릴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데드라인이 내일까지 뭐 잡아놓은 걸로 알고 있고. 한 잔 먹고 해야지. 아, 예, 예. 우리 말만 하고 말이야. 아, 예. 네. 아주 중요한 얘기가 돼가지고. 뭐, 어떤 게 중요한 건데? 지금 뭐 각 당별로 좀 모여서 아마 절충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라는 것은 결국은 협상과 타협인데 그런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이제 임계정에 도출이 되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 누가 의장되고 그런 관심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 이름도 모르죠. 국회에도 마찬가지고 예. 오로지 그냥 민생 일자리 이런 거 좀 챙기라는 주문만 나는 거지. 다 욕먹어요 서로. 네, 그래서 제가 그 우리 홍철호님한테 제일 공감이 갔던 부분이 김포당에 대한 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던 이유는 결국은 지역을 위해서 일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뭐 특정 정달 뭐 큰 그 국회에서 일하는 것은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작은 틀에서 일하는 건데 뭐 네 편 내 편을 가르지 않는 데는 그 기조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위의 사태를 보면서 이제 힘의 논리라든지 수의 논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협상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민선 5기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장악을 해서 전후반기 다 했다고 그러지만 민선 4기에는 또 그 새누리당이 다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아전인수적으로 내가 편리한 것만 인식하는 부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것들을 좀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정말 시민들이 반하는 그런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국회에서도 싸우지 말자고 상생하고 협치하자고 그렇게들 자꾸만 얘기들 하고 있는데 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나서 원구성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 어쨌든 뭐 상생이나 협치라는 그런 정치적 단어에 대해서 두 분이 다 공감을 하시죠? 그럼요. 저는 뭐 좀 연합 정치에 대해 그리고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대해서 내가 전도사 역할을 할 정도로 독일에서 1년 있으면서 본 게 이제 연합 정치, 정책, 성계 문화, 개성 문화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의회가 이렇게 연합 정치 내지 협치가 잘 되려고 그래서 이게 이제 원구성이 원만하게 됐어요. 어느 쪽이 잘잘못 떠나서. 이제 뭐 결정을 이제 뭐 시의원들이 뭐 해서 의견들을 통일을 시키면 뭐 의원님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시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용의가 아니고 네. 그렇게 돼야 된다. 네. 우리도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마냥 기다릴 수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그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 싶으면 우리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한 대화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 관여하는 것 같으니까. 관여를 해서는 안 되죠. 원래는 시의원님들 존중해야죠. 이 작은 헤게모니 싸움이나 큰 권력 싸움이 다 본질은 비슷합니다. 뭐 인포시 왜 가지고 뭐 어렵게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렇지는 않고 또 지역은 지역 나름대로 작은 제가 7만 남의 군수를 할 때 중앙에 가면 그 장차관이나 큰 정치인들이 야 김구수는 좋겠다 그 7만 그 아기자기 오손도손 할 수 있대 이러지만 7만 속에도 그런 갈등도 있고 다 그게 마찬가지고 50만 되는 도시나 10만 되는 도시나 이 갈등과 뭐 이 분열이랄까 시기 질투 이런 것들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시의 문제는 어쨌든 시의원들한테 그 위임을 해서 잘 풀어나가길 바라는 것이 두 분 의원님들의 생각이신 것 같고 저희도 어쨌든 시민들의 입장에서 좀 잘 마무리되는 좀 생각. 풀릴 겁니다. 뭐 잘 풀리겠지 그게 뭐. 두 분들이 낙관하시는 것만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 지역이 적다 보니까. 예. 호사가들이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지. 그 며칠 늦어지고 며칠 빨라지고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누가 무슨 자리에 하느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본질의 다만 문제죠. 예. 절차는 중요하다. 원칙에 대한 부분은 뭐 그럼요. 동의합니다. 그거 중요한 거예요. 요새 이제 그 김포가 이제 뭐 천지 개벽을 한다 뭐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드세요. 예. 지금 이제 시내폴리스도 이제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됐고 또 역세권 뭐 걸포 역세권, 풍무 역세권 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신도시 쪽, 그다음에 이제 학원산단 이런 쪽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 김포시가 물론 이제 시장님이 추구하는 그림이 있겠지만 의원님들로서 또 이제 또 배우를 또 후원해야 되는 또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모델로 갔으면 하는 생각이 혹시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김포는 이런 모델로 가야 되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그것을
1분 스피치 가지고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얘기고 김포는 선거구는 간화로 되어 있지만 갑구 을구로 되어 있지만 생활권은요 명백하게 원도심, 신도시, 농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특화된 전략이 나와야지 김포 전체를 아우르는 거냐 뭐 당연히 뭐 교통이 편하고 교육 애들 키우기 좋은 도시 그리고 어르신들 복지가 편안한 노후가 될 수 있는 그런 복지 시설도 좀 갖춰지고 그런 도시 이제 그 큰 그림 속에서는 그런데 아까 3분화 시켜서 보면 전략이 다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니즈가 달라요. 여기선 무엇을 원하고 여기선 무엇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이상과 현실을 접목시키는 거가 제가 통합하고 있을 때 보면 참 어렵더라고요. 국회의원이라는 게 밖에서 보시기에는 많은 부분에 힘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 엄청 어려운 제한되고 도장 찍을 곳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래도 뭐 200가지가 넘는 특권이 있다고 계속해서 또 비판도 나오고. 뭐 예를 들어 연금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19대 국회의원부터는 연금 없는데 뭐 일반 시민들은 다 연금 있다고 알고 있고요. 65세부터 받는 걸로 알고 있죠. 무조건 없죠. 뭐 우리가 뭐 KTX 뭐 비행기 공짜다 그랬는데 출장 갈 때 출장용으로 타고 가는 거야. 그건 공무원들은 안 해주나요? 그렇잖아요. 일반직 공무원은 안 해주나 이런 식으로. 근데 불체포 특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이제 좀 없어져야 될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나는 세비를 깎자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나는 동의 안 합니다. 국회의원들 더 잘하라고 더 줄 수도 있는 거다. 아니요, 더 잘하라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실수령액으로 월 한 870만 원 정도 받거든요. 집에 가져가는 돈이. 근데 뭐 다른 뭐 보좌관 뭐 이렇게 막 싸잡아가지고 국회의원 한 명당 뭐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시는데요. 사실 뭐 저야 세비를 가지고 꼭 그 뭐 우리 집 살림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근데 전체적인 다른 분들을 제가 놓고 봐야 되잖아요. 내 문제만이 아니니까. 보면요 그거 깎으면 안 됩니다. 그분들도 다 살림을 해야 되는데 아니면 그냥 명예직으로 진짜 다 자신 있게 국회의원은 명예직으로 하자 이 정도가 되지 않으면요 그걸 직업화해 갖고 하는 건데 870만 원 가지고서 집에서 살림하고 뭐 보통 시민들이 들으실 때는 화내실 얘기인지도 모르지만 야 니들 말이야 그게 적은 돈이냐 그러실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끼리도 소통을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끼리도 엄청나게 밥 같이 많이 먹고 술도 같이 먹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런 돈들은 다 내가 개인 돈으로 하지 그게 뭐 어디서 뭐 나와서 하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요새는 출판 기념회도 하지 말라 그러죠. 못 하잖아요. 예? 그런 저런 거 다 뭐 약간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쨌든 김포 말씀하셨던 그 특화에 대한 부분들 세권역으로 나라 특화에 대한 부분들이 구상을 좀 해서 좀 진행이 좀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제 요약이 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김두관 의원님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각 지방자치제 이후에는 그 지역의 이제 상황과 조건에 맞는 나름대로 발전 전략을 세워나왔어요. 물론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도 수정 보완되고 이런 측면이 있지만 기본 골격은 정해져 있는데 김포가 이제 좀 특화된 발전 전략이 사실은 별 없었죠. 지금까지 쭉 이렇게 민선 한 20년 6기까지 와서 쭉 보면 지속 가능한 창조도시라는 큰 비전과 관련해서 또 그렇게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 있지 않고 일단 신도시가 조성되고 원도심 살리기 뭐 농촌지역 이런 워낙 해난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이슈 대응하는데도 사실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측면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구청 같으면 뭐 애니메이션 도시라든지 이런 좀 그 고양시는 먼 도시 이런 게 좀 분명한데 우리 김포는 그런 면에서 뭐 좀 그 비전이 좀
좀 확고하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고, 최근 민선 6기 들어와서 평화문화도시라는 컨셉으로 유 시장이 상당히 많이 좀 중점 사업을 하는데, 그게 애기봉 뭐 평화공원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 평화문화도시라는 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좀 담보가 되려고 그러면 또 굉장히 중요한 게 남북 문제가 좀 잘 풀렸을 때 그게 같이 연동이 되면서 가능한데, 북한 뭐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긴장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평화 문화를 굉장히 지향하면서 준비를 많이 하지만 저쪽하고 연동이 잘 안 되니까 그런 면이 있고, 다만 뭐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던 부분이 영상산업단지 시내폴리스인데 1차는 한 34만 평, 5만 평 정도 되는데, 그것도 어렵게 이제 경기도에 3차 심의에 통과돼서 이제 허가가 난 사안인데, 1차 사업이 계획대로 좀 잘 되면 또 2차하고 풍무역세권 개발로 연동해서 아마 이쪽, 그리고 한강신도시 연동이 되면서 약간 도심 형성이 되고, 또 뭐 사후요 홍주운동장 지역을 옮기면서 체육문화시설을 걸포동 쪽으로 옮기면서 4호 상업 중심권 개발, 그리고 스포츠 휴양타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잘 어우러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평화문화 도시로서의 기본 골격을 갖출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국회의원이란 게 그래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또 비치지만 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또 역할이 또 제한적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두 사람 국회의원, 시장, 또 뭐 시의회, 도의회 이렇게 이런 게 전체적으로 잘 뭐라 그럴까 축구팀처럼 베스트 11이 자기 역할을 하면서 축구의 승리를 이끌어내듯이 그렇게 팀 플레이가 돼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어쨌든 뭐 국회의원은 좀 큰 시부름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건데, 어쨌든 뭐 지금 김포시가 세우고 있는 비전에 조금이라도 좀 비전을 앞당기고 좀 내용을 채우는 데 역할을 좀 하고 싶고요. 일단 뭐 시내폴리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보상비만 해도 한 보상비하고 부지 조성하는 데도 한 6, 7천억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이제 이 파이낸싱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하는데 몇 조가 들겠죠. 그래서 그런 자본 유치하는 이런 걸 우리가 좀 서포트를 하고 소개도 하고, 그래서 뭐 시내폴리스 영상산업단지도 잘 되고 아라뱃길 뭐 또 도시철도 이런 게 종합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김포의 수준을 높이는 도시로 발전하는 데 좀 역할을 하는 그런 건데요. 정말 한 50년 후를 바라보고 뭐를 새로운 비전으로 세울지, 뭐 지금도 좀 제4차 산업혁명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인공지능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헬스케어 산업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화성이나 얼곳이 워낙 공간이 많이 있고 조건이 괜찮으니까, 인천공항, 김포공항이 있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뭔가 새로운 좀 비전을 세워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홍 의원님은 이제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김포가 이제 기업 도시를 표방을 많이 하는데 아직 인프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부족한 걸로 판단들이 되는데, 성공한 기업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원님으로서 김포 기업 도시를 만드는데 어떠한 혹시 구상을 갖고 계신 부분이 좀 있어요, 국회의원으로서? 기업 도시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기왕에 들어와 있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체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성화시켜 줄 거냐, 그분들이 어떻게 김포에서 100년 기업, 200년 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와주고 정치에서 도와줄 수가 있겠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든지 이런 대기업, 아주 공에 없는 첨단 기업들이 김포에 좀 와주면 좋겠는데, 김포는 사실상 여기가 지형적으로 볼 때 막다른 골목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기왕에 LG 파주나
이제 평택의 삼성이나 이런 거 예에서 보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최고 통수권자의 어떤 의지 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시절도 아니에요. 지금은 순전히 기업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여기에 입지가 되면 우리와 함께 유리하겠다 하는 자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우리 제2외곽순환도로가 지금 이제 누살리로 해서 파주로 넘어갈 예정에 있는데, 아마 이게 내년 3월에 개통이 되면은 김포에 새로운 그 교통수단 하나를 좀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교통수단을 하나 갖는 거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가면은 이제 인천공항 또 평택항 이런 데 접근하기가 상당히 좋은 거니까, 그때 가서 이제 국회의원 두 사람이 이제 유망한 기업들을 정보를 좀 가지고 김포로 어떻게 하든지 유치하는데 아마 당연히 힘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 지금 김포 시민들이 어쨌든 두 분의 국회의원을 처음 가져봤잖아요. 과거에 뭐 이제 충대 선거구 있을 때도 물론 이제 부천항 관련돼서 이제 국회의원이 계셨지만은 지역을만 놓고 보면은 두 분이 처음인데, 재선 의원으로서 또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그런 기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두 분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그 뭐랄까 좀 이상이 좀 많이 좀 높아졌어요. 그래서 두 분은 시민들한테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각인이 되고 싶은지, 난 이런 김포시에서 이런 시민들한테 이런 국회의원으로 일을 하고 싶고 이런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김두관 의원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막간님. 보통 이제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지역은 당연히 지역 현안을 잘 챙기거나 지역 예산을 많이 확보해 오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책무랄까 과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공약으로 김포에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밀린 숙제를 잘 심부름해서 앞당기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새로운 것까지 하면 더 좋지만 밀린 숙제라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어쨌든 뭐 제 개인의 역량,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동료 국회의원들 또 뭐 정부의 행정부의 힘을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이제 국회의원은 뭐 시민의 대표성과 전체 국민의 대표성을 동시에 갖는 거고, 국회의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독자적 헌법기관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쨌든 우리 분단 현장에 제 김포시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분단을 어떻게 극복하는 게 통일을 이루어내는 일인데, 단순하게 뭐 물리적 소통의 통일이 아니라 남북이 갖고 있는 장점들을 정말 윈윈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런 경제 교류나 문화 협력 이런 걸 통해서 새로운 미래 100년을 열어갔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김포에 인연이 된 것도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제가 뭐 당장은 일단 김포 시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초선 의원으로 역할에 충실하고, 좀 앞으로 좀 제가 더 활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진다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최근 뭐 각 당 대표들께서 공히 대표 연설에서 문제 삼은 게 이제 한국은 굉장히 불평등이나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객차를 배수하는 문제 하나 하고요. 또 어쨌든 이 분단 71주년이 지금 71년이 흐른 이런 상황에서 이 한반도 평화를 통한 뭐 공동 번영이랄까 이런 거에 대한 가두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그런 일에도 제가 좀 준비를 하고 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제 김포시의 현안을 잘 챙기는 것도 김포 시민들이 좋아하지만, 그래도 우리 김포시의 국회의원이 그래도 좀 대한민국 잘 되는 일에도 여야를 떠나서 좀 역할을 하면 그것도 시민들의 좀 자존심을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뭐 길게는 그렇게 좀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 의원님. 아마 김포시 역사에 운동화 신고 다닌 국회의원은 처음일 테고, 그것도 아주 촌스러운 빨간색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촌스러운 사람 아마 처음 보셨을 텐데,
시민들과 같이 호흡하는 국회의원이었다. 그 사람은. 또 두 번째는 사심없이 김포만을 위해서 생활했고 또 의정생활했고 또 머릿속에 가득했던 사람이었던 사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참 염치가 있었다. 그 사람 진짜 염치를 아는 국회의원이었다. 그 세 가지로만 나는 남아도 뭐 그 사람이 무슨 도로를 만들었다. 난 그런 거는 국회의원으로서 내세우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외적인 면에서 역할 외적인 면에서 평가받고 싶어요. 참 보통 사람 또 사심 없는 사람 그리고 염치도 좀 아는 사람 그런 국회의원이었다. 그러면 나는 이 선하고 끝나도 나는 사실 미련은 없는 사람. 아니면 소박하고 순박한 근데 이거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하실 거예요? 예, 뭐 다선 의원이 나오시고 또 우리 대권 후보로 우리 김포를 대표하는 김두관 국회의원이 뭐 당내에서 또 높은 위치에서 또 역할해 주시기 바라는 건 뭐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다 바라는 부분이고 그 이제 연성 질문인데 그 뭐 제가 예전에 그 유정복 국회의원한테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어요. 그 당에서 원하는 부분하고 지역에서 원하는 부분이 좀 다른데 의원님은 어디를 따르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지역 뜻을 따르겠다는데 다시 이제 여쭤보면은 그 각 당에서 생각하는 그 당론과 지역을 위한 일이 두 분이서 맞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혹시라도 벌어질 수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김포 같은 경우 접경 지역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당론하고 좀 다른 부분이 김 의원님하고 홍 의원이 손을 맞잡아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은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 하는 것이 궁금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거 물어볼 것도 없이요. 그거는 아마 저나 김 의원님이랑 똑같은 대답일 거예요. 그거는 당론과 배치되더라도 우리 김포를 위한 일이라면은 그거는 싸웁니다. 그거는 싸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잖아요. 두 분 뜻이 그렇다고 뭐 내가 시민들 입장에서 아주 든든한 두 분을 국회로 보내서 어떤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하라고 좀 당론이라는 거는요. 당론이라는 거는 우리 시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전체 당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가져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몇 사람들이 지역 일에 관한 하는 최근에 이제 다 묻히는 거지. 최근에 사례들을 봤듯이 동남권 신공항 때문에 신공항 보니까 거기 당이 없었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의 지역구를 둔 그렇죠. 국회의원들하고 이제 또 부산의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이 여야를 떠나서 다 뭉쳐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흔히 이제 하도 당보다는 개인을 앞세우니까 이제 선당우사라는 말이 보편적인 그 말이 됐는데 사실은 선당우사라는 게 맞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당 정도를 생각해도 괜찮은데 공적인 건데 개인을 앞세우니까 선당우사해라 이러는데 사실은 선당우사가 더 맞는 답이 아니라 선민우당해야 돼. 제일 먼저 국민 시민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당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 선민우당하는 사람 아예 없으니까 개인 생각 좀 개인 이익을 배제하고 당이라도 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해서 맨날 선당우사해라 선당우사해라 이렇게 하는데 지역 해나는 여야를 떠나서 그거는 뭐 자기 존재 기반이니까 함께 할 겁니다. 해야 되고요. 그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 영상으로 녹화되는 건데 뭐 나중에 저희들이 이 자료 들이밀어도 뭐 하나 부끄러움 없으시겠죠? 뭐 그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우리 둘이 같이 머리 감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까? 그런 영상이 무슨 뭐 요즘 SNS 이런 게 다 기록이 남으니까 옛날에는 기록이 많이 안 남아서 수기 기록이 많이 남으니까. 그런데 요즘은 국회 이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다른 말을 하면 바로 그 자료를 찾아가지고 방송에서 3년 전에 이런 말한 거하고 어제 이렇게 말한 거 비교해서 내주고 그러니까 참 말이라는 걸 참 신중하게 저희 이제 편집이 돼서 내일 제 사이트하고 이제 뭐 SNS 다 올라갈 건데 어쨌든 뭐 두 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믿음이 가는 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 사실 뭐 이걸 확인할 일이 없어야죠. 말로 큰 소리를 쳐놓으면 말로 저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면 그 자기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면은 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내가 이 일을 꼭 해내겠다 하는 그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약속이 100% 실현되기도 하고 때로는 안 되기도 하는데 저는 공약도 그렇게 생각해요. 후보 본인이 하고 싶은 공약도 있지만 유권자들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내가 하기 싫은 공약도 공약집에 넣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공약을 100% 지키는 국회의원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사실 공약을 100% 다 지키기 힘들어요. 다만 국민들이 저는 이렇게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했으면 그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알아보고 이렇게 해야지 아예 공약만 해놓고 그걸 시도도 안 해보는 국회의원들을 혼내키는 거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제 식대로 해석하면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도 해결 안 된 것은 또 유권자들이나 시민들이 좀 약간 양해해주는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경험에. 언론의 역할이겠죠. 제대로 이제 사실 보도를 해주면서 또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필요한 거고. 어쨌든 뭐 두 분의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이런 그 뭐 대담 아닌 뭐 토크를 좀 해봤는데 두 분에 대한 신뢰가 많이 갑니다. 뭐 개인적으로 남 빼고 개인적으로 우리 홍철호 의원님이야 뭐 저희가 선배님이시고 또 어떤 전국적으로 또 큰 역할을 하셨고 또 중앙 정치 무대에서 또 관료 출신으로서 또 지방자치단체 장으로서 또 활동하셨던 분이 지역에 오셔서 또 김포 발전을 위해서 밀린 숙제를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시면서 입성을 하셨는데 두 분의 거는 기대가 굉장히 크고 저뿐만이 아니라 김포시민이 굉장히 그 기대가 클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고 오늘 뭐 이 좌석을 마무리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어요? 컨닝하기 먼저. 우리 재선 의원이신 우리 홍철호 의원님께서 먼저 한 말씀 제가 해주시죠. 운이 좋아서 먼저 재선이 된 것 같은 것 뿐이고요.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듣고 싶은 말씀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우리 김두관 의원님하고 홍철호가 과연 협치, 상생 또 김포만을 위한 데 마음을 하나로 해주기를 바란다. 아마 그 말씀이 들리는 듯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정치 얼마 하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은 저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좀 더디더라도 우리 두 사람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주시고요.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두관 의원님. 좀 교과서적인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김포 발전에 저는 여야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 과정에서는 뭐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있기 때문에 전혀 경쟁을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당선된 분을 또 후보가 축하하고 또 박선한 후보에 대해서는 성자 의료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어쨌든 그 도지사도 하고 또 행정자치부를 맡아본 경험도 있습니다만 국회의원은 제가 김포 시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처음 원내에 들어갔습니다. 제 고향 남해하동에서 3번 도전하고 낙선을 했는데요. 물론 2년 전에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그 고향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일할 기회를 못 얻었는데 제 고향이 제2의 고향이긴 합니다만 제가 객지에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좀 무겁게 그리고 뜨겁게 가슴에 제가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쨌든 최대한 열심히 뛰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우리 김포는 지금은 약간 여백이 많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힘을 합해서 한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한 15년 정도 잘 우리가 하면 정말 수도권, 강남, 뭐 일산, 목동이 오히려 목동에 사시는 분들이 부러워서 김포를 찾는 곳으로도 우리가 가꿀 수 있겠다 이런 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언론인 시티 21에서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요. 홍철호 의원님과 저하고 힘을 합해서 어떤
하여튼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거들고 심부름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기대하고 또 응원도 좀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해서 압수 한번 해주면서 오늘 어우,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고맙습니다. 건배해야죠. 아, 건배도 좋죠. 러브샷을 이거 되나? 자, 위하여. 자, 고맙습니다.